정민아 이거 치면 안 된다. 자, 앞에 봅시다. 여러분들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좀 잊지 맙시다. 알겠죠? 정답에 좀 들어올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인원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준비하고 하면은 이제 막 정신없이 이제 또 시작이 되고 하니까요. 자, 오늘 페이지는 32페이지 봅시다. 32페이지. 오늘도 이제 새롭게 좀 수업을 듣게 된 학생들이 있긴 한데, 우리가 기존에 지금 시를 읽는 방식, 그러니까 현대시를 독해하는 어떤 방식을 계속 조금 일관되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가져가고 있냐면, 우리가 화자를 중심으로 시를 읽어내는 것. 오로지 화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밖에, 작품 밖에 있는 요소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작품 안에 있는 요소로만 의미를 만들어서 읽어내는 것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내가 이게 왜 하냐면요. 지금 이번 주에 할 작품이랑 다음 주에 할 작품이요. 재작년에 나왔던 모의고사인데 이게 진짜 고등학교 1학년 이걸 읽고 이해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좀 어려운 작품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작품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진짜 실제로 내가 이게 뭔 말인지 100% 모르겠는데 나와 있는 상황과 화자의 모습만 떠올려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작품은요. 제목이 낙엽송입니다. 낙엽송. 물어봅시다. 송이 무슨 뜻이야? 소나무. 소나무다, 그쵸? 소나무 송자야. 뭔지 몰랐단 거. 송은 소나무야. 낙엽은 뭐야? 잎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낙엽이랑 소나무인가 봐. 맞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자, 내용 한번 봅시다. 소나무잖아, 맞죠? 가지마다 파란 하늘을 받들었답니다. 소나무가 가지가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 소나무 가지가 파란 하늘을 받들었다는 게 무슨 말인데?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파란 하늘을 받들었다는 거. 받드는 게 뭐야? 드는 거잖아. 그러면 뭐야? 화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소나무 가지가 뭘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늘을 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하늘을 받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 소나무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하늘이 무슨 색깔이야? 파란 색깔이야. 선생님, 하늘이 파란 색깔이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원래 당연한 거지. 근데 시에서 파란 하늘이라고 하면 이 시에서는 하늘은 무슨 색인 거야? 파란색인 거야. 그러면 파란 하늘이라고 굳이 왜 얘기하는데? 하늘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파란 하늘이라고 얘기할까요? 뭐도 파랗기 때문에. 소나무. 소나무 가지에 뻗어 있는 잎도 파랗기 때문인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가지마다 파란 하늘을 받들었다라고 하는 건 하늘을 받치고 있는 이미지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뭐도 떠올릴 수 있냐면 소나무 잎들이 이렇게 파랗게 있는 이 모습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뭐가 나오는 거야? 파릇한 새순이라는 말이 나오지. 이해되죠? 자, 파릇한 새순이 꽃보다 뭐라고 되어 있어? 곱다고 되어 있다고. 선생님, 혹시 새순이 이렇게 막 피어나는데 그거 보면서 못생겼다고 얘기한 사람 있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새싹이 이렇게 나면 아우 귀엽다, 아우 예쁘다 이렇게 보통 얘기한단 말이야. 맞죠? 근데 우리가 그건 일반적인 어떤 관점인 건데 이 시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새순이 뭐보다 곱다고? 꽃보다 곱다고 얘기하고 있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꽃이 그 식물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위라고 얘기하잖아. 그 아름답고 예쁜 그 부위보다 뭐가 더 예쁘다고? 새롭게 피어난 새순이 더 곱다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시 안에서 화자는 뭐가 제일 좋은 거야? 요 새순이
가장 좋은 겁니다. 알겠죠? 자, 이 화자는 새순이 제일 좋은 거야. 꽃보다도 곱다고 했으니까. 식물 중에서 제일 예쁜 게 꽃인데. 이해되죠? 그러니까 화자는 뭐가 제일 좋다? 새순이 제일 좋다. 자, 다음 볼게요. 청송이래도. 청송이 무슨 뜻인데? 느낌상. 느낌상. 청송 무슨 뜻이야? 푸른 소나. 푸른 소나무. 이거 이제 푸를 청자죠. 소나무 송자. 이 정도는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한자 당연히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는 옆에 밑에 뭐 뜻도 설명 안 해줘요. 알겠지? 청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한자는 딱 두 개면 돼. 무슨 청과 무슨 청일까요? 요거는 이제 푸를 청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말. 자, 이 청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삼수변이 붙어 있으면 이걸 이제 맑을 청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 푸르다 맞다의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는데, 근데 푸른 산이든 맑은 산이든 다 깨끗한 자연의 모습이잖아. 맞죠? 자, 푸른 소나무. 왜도 가을 되면 훌훌 뭐라고 되어 있어? 낙엽 진다 하늘이라고 되어 있죠. 푸른 소나무도 가을 되면 뭐가 된대요? 낙엽이 생긴답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나무를 생각하면 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무슨 식물? 푸른 식물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 맞죠? 사계절 내내 푸른 식물. 사계절 내내 푸르면 낙엽이 지니? 안 지거든. 근데 여기서 낙엽송이라고 돼 있잖아. 이게 사실은 소나무 중에서요, 낙엽 지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걔네는 지고 다음에 다시 이제 피어나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 지금 훌훌 낙엽 진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낙엽 지는 소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청송이라도 푸른 소나무라도 가을 되면 훌훌 낙엽 진다 하느니 봄마다 새로 젊은 자랑이 사랑웁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웁은 게 뭔데? 사랑스러운 거겠지. 맞죠? 이게 싫은 건 아닐 거 아니야. 맞죠? 사랑스러운 거야. 자, 해보세요. 봄마다 새로 젊은 자랑이 뭔데, 이러면? 정담에 그 자랑이 뭔데? 얘 명사잖아. 맞죠? 그럼 얘와 똑같은 명사가 요 위에 시에서 뭔데? 청소. 아닙니다. 봄마다 새로 젊었다고 했잖아. 뭐가 돼야 돼? 새순. 새순이 돼야 돼. 이해돼요? 청송이 아니라 새순이 돼야 돼. 소나무가 아니라 새순이 돼야 돼. 왜? 새로 젊었다고 돼 있잖아. 맞죠? 이 자랑은 새순이야.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꽃보다 새순이 더 좋다고 한 번 얘기했고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봄마다 새롭게 젊게 태어난 이 새순이 사랑스럽답니다. 그걸 심지어 자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랑스럽기까지 한 거겠지. 이 새롭게 피어난 새순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거야. 맞죠? 낮에 햇볕 있고요. 밤에 별이 솔솔 내린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냥 이 식물이 맞이하는 거잖아. 햇빛 받고 별빛 받고. 맞죠? 밤에 별이 솔솔 내리는 이슬 마시고, 이슬 마시는 것도 식물이 하는 겁니다. 맞죠? 파릇한 새순이 뭐로 자라나는 거? 여름으로 자라나는 거. 이 시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그냥 가을 되면 뭐 한다? 낙엽 훌훌 진다. 봄 되면 뭐 한다? 새순이 피어난다. 근데 그 새순이 어떻다? 자랑스럽고 사랑스럽다고. 그게 끝이야. 시에서 얘기하는 거. 이해되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좀 자주 쓰는 일상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이 작품에서 이야기할 뿐이야. 알겠죠? 자, 다음 작품 볼게요. 소등입니다. 소등. 이게 진짜 어려워요. 자, 소등은 무슨 뜻입니까? 자, 여러분 소등하겠습니다. 소등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소등하는 거. 지금 소등하면 기분 안 좋을 사람 있어 혹시? 오 하면서 기분 다 좋아할 텐데. 맞죠? 자, 소등은 불을 끄는 겁니다. 알겠죠? 불을 끄는 거. 근데 보통 여기서 소등하면 이 소등은요, 등불을 끄는 거야. 등을 끄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제일 첫 문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불을 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맞죠? 무엇을 위해서 불을 끈다고 돼 있어? 꿈꾸는 시간을 위해서 불을 끈답니다. 자, 여기까지 끊고 하나 꼭 생각해야 되는 건,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떤 시가 시작되면은 뭐가 시작된 거냐면 그냥 하나의 세계관이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영화 시작한 거야. 새로운 세계관이 만들어진다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에 시에서 얘기했듯이 파란 하늘이라고 얘기했잖아. 하늘 파란 거 모르는 사람 어딨어? 다 알아. 근데 시에서 하늘이 파랗다고 하면 그거는 하늘의 속성이 파랗다는 걸 꼭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시에서요. 불을 끄는데 불을 끄는 이유 뭐라고 적혀 있어 지금? 꿈꾸는 시간을 위해라고 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 이 시에서는 불을 끄는 이유라고 물어보면 항상 무슨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꿈꾸는 시간을 위해라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시에서 화자는요 지금 불을 끄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꿈꾸는 시간을 위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메마른 껍질로 둘러진 현실의 울타리 안에는 한 포기 풀도 자라지 못하는 가뭄의 뜰이 있답니다. 잘 보세요. 메마른 껍질이 무엇을 둘러싸고 있어? 현실의 울타리를 둘러싸고 있답니다. 자, 이제부터 현실은 뭐로 둘러싸여 있어? 메마른 껍질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알겠죠? 자,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생겼어. 첫 번째, 불을 끄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 꿈꾸는 시간을 위해서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 현실이라고 하는 건 뭘로 둘러싸여 있다고? 메마른 껍질로 둘러싸인 곳이라고. 이 시 안에서 한 포기 풀도 자라지 못하는 뭐가 있답니까? 가뭄의 뜰이 있답니다. 자, 이 가뭄의 뜰은 어디 안에 있는 거야? 현실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야. 현실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는 거야? 가뭄의 땅이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느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은 이 사람한테 좋은 곳일까 안 좋은 곳일까? 안 좋은. 이게 여러분들 딱 연결되면 제일 좋아요. 알겠죠? 자세히 머릿속에 막 뭐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뭐 이게 뭐 무슨 법이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 시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현실은 메마른 껍질로 둘러싸져 있다고. 그 울타리 안에 뭐가 있는데 가뭄의 뜰이 있답니다. 혹시 거기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지 않아요? 맞죠? 자, 지금 이 부분만 딱 읽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파악하면 좋으냐? 화자가 처해 있는 현실은 뭐하다? 부정적이다가 그냥 연결되면 돼요. 알겠죠? 자, 지금 이 현실은 부정적 현실입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까지 해도 못 읽어도 괜찮아. 다음 주에 한 번 더 힌트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아, 근데 이건 또 심지어 무슨 뜻인지 모르면 몰라. 불모의 뜰에서는 뿌리도 타는 목마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모의 뜰이 뭔데? 불모가 무슨 뜻이야? 불모. 모가 뭔데요? 털모자죠. 그럼 불은 뭐야? 없다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인데요? 털이 없는. 털이 없는이 뭘까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대머리요? 누가 웃었어 지금? 대머리 비웃지 마. 알겠죠? 자, 불모의 뜰. 불모가 대머리란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불모지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 불모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어떤 풀도 자랄 수 없는 황폐한 땅을 불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모의 무엇이다. 불모의 무엇이다라고 하면 이 불모는 뭐냐면 그 어떤 생명도 자랄 수 없는 황폐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털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알겠죠? 자, 그 어떤 생명도 자랄 수 없는 곳이야. 그곳에서 뿌리도 타는 뭐가 있대요? 목마름이 있답니다. 또 뭐가 있대요? 비틀어진 가지에 마른 나뭇잎들이 뽀스라지고 있답니다. 딱 어떤 이미지야? 이 공간이 지금 어떠한 거야? 아까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가뭄의 뜰. 가뭄이 오면 딱 이런 이미지 아닐까요? 매우 목마를 거고요. 매우 바스락거릴 거고요. 물기가 하나도 없어. 이거 지금 전부 뭘 묘사하고 있는 거야?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현실을 묘사한 겁니다. 어떤 현실? 아주 메마른 현실인 거야. 알겠죠? 이 메마른 현실에서 지금 이 사람 뭐 한다고 되어 있어? 불을 끈다고 되어 있죠. 꿈꾸는 시간을 위하여 불을 끈답니다. 이거 지금 두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맞죠? 매우 중요한가 봐.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 뭐로 넘어가고 있어? 2로 넘어가고 있지. 자, 그래서 우리가 현대시에서 이렇게 1, 2, 3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뭐가 달라지는 거라고 보면 되냐면
그냥 애초에 그 보여주고 있던 장면 자체가 그냥 다른 장면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현대시 한 편 읽으면 현대시 한 편 안에는 장면이 항상 통일되어 있잖아. 맞죠? 여러분들 낙화 생각해봐봐. 분분한 낙화. 그 낙화는요, 꽃이 봄에 펴가지고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열매 맺고 떨어지는 것, 가을에 열매 맺는 것까지 그냥 그 어떤 나무의 이미지랑 우리가 사랑을 이별하고 그 뒤에 성숙함을 얻게 되는 그거랑 그냥 계속 일관되게 연결되고 있잖아. 맞죠? 그런데 1, 2, 3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뭐냐면 그냥 장면이 아예 다른 걸로 전환됐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핸드폰에서 갤러리 켜가지고 그냥 다음 사진 넘긴 거야. 알겠죠? 다음 이미지야. 자, 불을 끈 시간의 끝에서 아까 불 껐다 그랬잖아. 맞죠? 불을 끈 시간의 끝에서 그러면 봐봐봐. 지금 꿈꾸는 거야 안 꾸는 거야? 꿈꾸는 거야 안 꾸는 거야? 꿈꾸는 거죠. 왜? 아까 불을 끄는 게 꿈꾸는 시간을 위해서라며. 2번이나 얘기했어. 맞죠? 불을 끈 시간의 끝에서 가뭄의 마른 현실의 시체에 꽃이 달린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낯선 표현인데 잘 보세요. 가뭄의 마른 현실은 연결돼 안 돼? 연결돼요. 아까 1년에서 한참 봤어. 맞죠? 1에서 연결됩니다. 가뭄의 마른 현실은. 시체에 꽃이 달린답니다. 이게 뭔 말인데? 나도 몰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아? 자, 다음 읽어보면 찬란한 화제를 위해 지피는 불길은 거인처럼 치솟아서 꿈속을 밝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찬란한 화제를 위해서 지피는 불길은 불길이 일어났으니까 화제잖아. 화제. 맞죠? 근데 그 화제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찬란하다고 얘기하고 있네. 다음 넘어가 볼까? 거인처럼 치솟아서 불길이 꿈속을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밝힌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이 시 안에서 이 불길은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존재일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존재일까요? 왜 긍정적인 존재일까요? 힌트는 딱 하나야, 근데. 그것도 맞긴 한데 좀 찬란하다가 먼저 나와야 돼요. 밝히는 것도 당연히 맞긴 한데 그건 불이 나면 당연히 밝아지는 거잖아. 맞지?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화재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화재? 화재 발생, 화재가 뭔데요? 하나 물어봅시다. 화재할 때 이 재가 뭘까요? 재난,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죠? 화재는요, 불이 나는 재앙이라는 뜻이야. 찬란하다라는 말이랑 연결돼야 안 돼? 안 돼. 누구한테 물어볼까? 아씨, 동생 이름밖에 생각이 안 난다. 쌤, 제 이름을. 미안합니다. 하윤. 네. 맞지? 화진이라는 걸 생각해. 자, 찬란한 화재라고 되어 있어. 무슨 법이야? 역설법인 거야. 왜? 화재가 무슨 뜻? 왜 이렇게 덥냐? 자, 화재가 무슨 뜻이라서? 불이 나는 재앙이라서. 이해되죠? 근데 찬란하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불난 사람 물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시 안에서 그렇게 된다고. 왜? 역설적인 표현이라서. 모순적인 형용이잖아. 맞죠? 자, 찬란한 화재를 위해서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이 여기서 일어나는 이 화재가 찬란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시 안에서 화재는 긍정적인 요소일 거야. 이해돼요? 자,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자, 불을 끈 시간은 꿈속이야. 꿈속에서 가뭄의 마른 현실에서 시체에 꽃이 달린다는데 거기에서 지금 불길이 일어난대요. 근데 그 불길을 찬란한 화재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화자한테서 좋은 거야. 왜? 내 지금 꿈속을 밝혀주고 있거든. 이해돼요? 자, 다음 연결하면 요원의 그슬린 검은 잿더미 위에서. 요원이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됐다고 해서 알까? 모를 거야. 잘 안 쓰는 말이잖아. 그러면 넘어가봐. 무슨 말인지 모른다 쳐. 그슬린 잿더미 위에서. 불길이 일어나면 잿더미 생겨 안 생겨? 생겨. 맞죠? 잿더미 너머에 무슨 냄새 날까요? 여러분들 원래 탄내 나겠지. 탄내 혹시 그 냄새 맡고 싶은 사람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 뭐 취향에 따라서. 근데 보통은 화재 나는데 그 화재 난 그 탄 냄새를 맡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야. 맞죠? 자, 검은 잿더미 위에서 지금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푸른 바다가 번져간답니다. 이미지가 너무 낯설죠, 여러분들. 냄새 무슨 냄새 난다고 돼 있어? 싱그러운 냄새 난다고 돼 있어요. 에? 탄내가 아니고
3월의 뜰을 만든답니다. 그리고 3월의 사상을 뭐라고 되어 있어?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뭐야? 꿈속에서의 이미지야. 여기 2절이야 2절. 자 정리하면 꿈속에서 뭐가 일어났어? 찬란한 화재가 일어났어. 꿈속에 밝혀졌어. 검은 잿더미가 있어. 그 잿더미 너머에 지금 무슨 냄새가 나고 있어? 아주 싱그러운 냄새가 나고 있어. 이 싱그러운 냄새는 몇 월 달의 냄새야? 3월 달의 냄새야. 왜 3월 달에 싱그러운 냄새가 나는데? 봄이. 봄이 돼서 뭐 생명이 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연결돼요. 자, 봄에 생명이 피어나고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아주 싱그러운 냄새가 난다는 거야. 어디에서? 꿈속에서. 이해되죠? 그러면 뭐랑 반대야? 꿈속이 뭐랑 반대야? 뭐랑 반대일까요? 꿈속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랑 반대일까? 현실. 현실이라는 공간이랑 반대가 되는 거야. 왜? 현실 아까 어땠는데? 바스락 거릴 정도로 메말랐다네. 근데 여기에 지금 뭔 냄새 나고 있어? 꿈속에서 싱그러운 냄새 나고 있어. 이해돼요? 자, 다음 3절 봅시다. 나는 불을 끈답니다. 또 불을 끄는 이유 뭐라고 했어? 꿈꾸기에서. 그럼 뭐야? 꿈속의 이미지야. 맞죠? 꿈꾸는 시간을 나와있네. 꿈꾸는 시간을 위해서 나는 어디로 내려간답니까? 이번에는 지하층계로 내려간답니다. 이미지 완전 바뀌었잖아. 그 잿더미랑 불길이 이제 없어. 왜? 넘어왔잖아. 다음 사진으로. 맞죠? 자, 나는 지하층계를 딛고 내려간답니다. 가는 물줄기는 어느 샘의 뿌리를 받고 질적질적 땅을 적시고 있대요. 어떤 이미지인지 좀 보여요? 자, 지하층기니까 땅속 깊은 곳일 거 아니야. 그 땅속 깊은 곳에 아주 가느다란 물줄기가 뭐하고 있는 거야? 어느 샘의 뿌리를 받고 지금 질적질적 땅을 적시고 있다고. 자, 땅속에 여러분들, 자, 이제 식물이에요. 뿌리야. 알겠지? 뿌리가 있으면 이 뿌리는 뭘 빨아들입니까? 양분이랑 물을 빨아들이죠. 그럼 물은 어디에 있는데? 요 지하층계 안에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자, 일단은 지금 땅을 뭐 하고 있어? 물줄기가 질적질적 적시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른 뿌리는, 메말라 있는 뿌리는 가는 물줄기의 주둥이를 받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물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야. 목을 죽이고 있답니다. 나는 불을 끈대요. 자, 보세요. 불을 켜는 시간을 위해서 뭐 한다고? 불을 끈다고. 자, 보세요. 불을 끄는 건 무엇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꿈꾸는 시간을 위해서 불을 끈다고 했잖아. 그러면 반대로 물어봅시다. 불을 켠 시간은 뭔데? 이 시 안에서 나와 있는 표현으로 따지면 꿈의 반대가 뭐였어? 현실. 자, 불을 켜는 시간은 뭔데? 현실. 맞죠? 자, 연결해 볼게요. 바꿔서 치환해서 현실을 위해서 나는 뭘 꾼다? 꿈을 꾼다. 이거 이해돼요? 연결돼요? 현실을 위해서 나는 꿈을 꾼다고요. 그러면 왜 현실을 위해서 나는 꿈을 꾸는데? 현실은 어떤데? 메말라 있어. 꿈의 이미지 두 개 나왔어. 하나는 뭐였어? 불길이 치솟았던데 무슨 냄새가 나? 싱그러운 3월의 냄새가 나. 그 다음 꿈을 꿨어요. 어떤 이미지가 드러나? 나무가 뭘 빨아들이고 있어? 물 빨아들이고 있어. 나무가 물 빨아들이는 이미지가 꿈속에서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는 이미지가 뭐 때문에 나왔을까요? 뭐 때문에 나왔을까? 현실이 어떤데? 메말라 있어.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해. 촉촉함이 필요한 거야. 이해돼요? 여기 이미지가 나온 이유가 뭐야? 이 나무가 지금 물줄기를 빨아들이는 이미지가 꿈속에서 나온 이유가 뭔데? 현실이 너무 메말라 있기 때문이야. 현실을 위해서 나는 꿈을 꿔야 되는 거야. 현실이 뭐하기 때문에? 메말라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연결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3월의 싱그러운 냄새가 아까 2절에서 나왔고 3절에서 뭐 나왔어? 물을 빨아들이는 이미지가 나왔거든. 얘가 뭐로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뒤에 보기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볼까요? 가나 지금 한번 요거 봅시다. 어려웠어요. 가와 나에는 모두 소멸이
생성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드러난답니다. 가의 화자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일단 가 먼저 봅시다. 낙엽송. 자, 계절의 변화라고 하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죽음, 탄생, 성장을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 반복하는 생명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생명의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야? 죽음, 탄생, 성장을 반복하는 게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시에서. 가시의 주인공 뭐였어? 소나무. 소나무. 죽음, 탄생, 성장을 반복하는 게 뭐야? 낙엽. 그 이파리죠, 이파리. 낙엽 졌다가 봄 되면 뭐 해요? 세수. 새순 돋아나. 그게 뭐야? 죽음, 탄생, 성장을 반복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시에서 뭐가 제일 좋은 거야? 새순이 제일 좋은 거야. 이해되죠? 자, 생명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 한번 봅시다. 척박한 현실 느껴졌어, 안 느껴졌어? 느껴졌다, 그쵸? 메말라 있었어요. 잘 보세요. 생명력 있는 세계 어디에서 드러났어? 생명력 있는 세계는 어디서 드러났어요, 주홍아? 꿈속에서 드러났죠. 어떤 이미지로? 3월에 싱그러운 냄새가 나는 꿈이랑 그 다음에 또 무슨 꿈이었어? 물을 빨아들이는 꿈. 맞죠? 자, 생명력 있는 세계로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 전환되기를 소망하면서, 잘 보세요. 생명력 회복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 구절에서 찾아주세요. 생명력 회복에 대한 지향 어디에 나옵니까? 이 시의 어느 구절에서 나올까요? 왜 날 봐요? 그럼 뭡니까? 대답할 생각이 없는 거야 혹시? 누가 대답하겠지? 그럼 보고 대답해주세요 본인이. 불을 켜는 어, 시간을 어. 기다리는 불을 끄는. 그쵸. 불을 켜는 시간을 위해 불을 끈다가 뭐야? 생명력 회복에 대한 시간이야. 왜 그런데? 네? 아니 물어본 거 아니야. 아, 자, 왜 그런데? 불을 켜는 시간에 현실이 메말라 있거든. 이거를 위해서 나는 뭐 한다고 돼 있어? 꿈을 꾼다고 돼 있어. 꿈에서 어떤 이미지가 드러났어? 생명력이 넘치는 이미지가 드러났어. 하나는 싱그러운 3월의 냄새가 나고 하나는 물을 쫙쫙 빨아들인단 말이야. 맞죠? 이게 지금 뭐야? 이거를 위해서 한다고. 그 말은 뭐야? 이 메말라 있는 현실을 뭘로 덮고 싶다고? 꿈속에 있는 이미지로 덮고 싶다고. 뭐야? 꿈속에 있는 이미지는 아주 생명력이 넘치는 세계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세계로 현실을 바꾸고 싶은 지향이 마지막 문장에서 드러난다고요. 이해되죠?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생명력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이해되죠? 이 시에 나와 있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상황만 보는 거야. 객관적으로 상황만 읽어 나가서 마지막에 뭐 하는 거야? 보기를 보고 연결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치는 수능에는 현대시의 보기가 없어요. 확정됐습니다. 얘기했나요 지난번에? 얘기 안 했어? 그 외에 지금 이제 여러분 위에 학년이죠? 아니구나. 위에 학년이구나. 2년 위에 학년은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잖아. 그 언니들은 수능이 새로 바뀐 수능으로 시험 치잖아.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지금 모의고사 좀 쳐본 학생들이 있는데 모의고사 좀 쳐본 학생들은 왜 1번부터 10번까지 화법과 작문 나오고 그 다음에 11번부터 15번까지 문법 나오고 고정돼 있잖아. 그거 다 바뀝니다 여러분들 수능 때는. 새롭게 바뀌어요. 화법 나오는데 화법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문법 물어보고요. 비문학 독서하고 있는데 독서하면서 갑자기 글쓰기 물어봅니다. 그게 여러분들 수능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 기출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이전 기출들 가지고 풀고 있는 거야. 알겠죠? 뭐가 확정됐냐면요. 현대시에서 보기가 없어지는 게 확정됐습니다. 그 이제 평가원에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요. 현대시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험에 출제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하는 것, 공부를 하게 하는 건 무엇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냐면 개성적 표현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 개성적 표현이 뭔데? 남들 다 하는 표현이 개성적 표현입니까? 아니죠. 이 작품에서만 하고 있는 이야기, 이 작품에서만 하고 있는 표현, 그게 개성적 표현이잖아. 그래서 그 개성적 표현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고요. 상당히 작품이 개성적이지 않습니까? 맞죠? 꿈의 이미지가 막 불길이 오르는데 그 불길을 막 찬란한 화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 잿더미 뒤에서 싱그러운 냄새가 난다고요. 굉장히 이제 특이하고 개성적인 표현이죠. 이런 표현이 보기 없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복이 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서 막 생명력 회복에 대한 지향 이런 거 안 물어봐. 알겠죠? 대신에 뭐 물어봐. 여기에서 지금 그려내고 있는 이미지가 이 화자가 원하는 이미지인지 피하고 싶은 이미지인지 긍정적인 이미지인지 부정적인 이미지인지 지향하고 싶은지 멀리하고 싶은지 이런 것도 물어볼 거라고. 이해되죠? 자, 적어도 그 관계는 여러분들이 파악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요거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두 개 질문. 문제 36번부터 38번까지 맞죠? 요거 이제 여러분들 숙제로 좀 해볼 거고요. 자, 그래서 저기 쓰나 여기다가 표시하면 되거든요. 이걸 맨 앞에 지금 이렇게 목록돼 있다, 그쵸? 이 목록에 보면은 자, 오늘은 낙엽송이랑 구름했다, 그쵸? 요거 오늘 몇 월 며칠이야? 2월 7일이네. 2월 7일 숙제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집에서 숙제로 해도 되고 또는 이제 그 저기 평일에 멘토 시간에 쓰나 근데 멘토 무슨 요일 나와요? 아직 안 정했어? 네. 그 멘토 평일에 보면 그때 해드려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고 오늘은 요 24페이지. 음, 126페이지 봅시다. 126페이지. 현대소설입니다. 자, 요번에 읽고 여러분들 뭐 문제를 풀어보곤 하진 않을 거고요. 지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지문을 소설을 한번 읽어볼 거거든요. 자, 소설 읽을 때 쌤이 항상 무엇에 집중하라고 했어요? 민경아 뭐에 집중하라고 했어? 그냥 집중하라고 했어? 뭐에 집중하라고 했어요? 인물에 집중해서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쵸? 자, 인물에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소설이 갑자기 뚝 시작한다고. 이 소설이 초반인지 중반인지 후반인지도 몰라. 맞죠? 뚝 시작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뭘 구성해야 돼?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재구성해야 돼. 맞죠?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단서는 어디에서 찾는다고? 인물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에서 찾는다고요. 알겠죠? 자, 요거 여러분들 좀 낯선 단어가 많을 거야. 낯선 단어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는 상황도 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읽고 나서 쌤이 얘기해주는 상황이랑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장면이랑 비교 한번 해봐봐. 뭐는 똑같았고 뭐는 다른지. 알겠죠? 자, 시간은 5분 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지문만 읽으면 됩니다.
솔비야 잘 보니? 자, 고개를 들어주세요. 다 읽었다 손. 시간 안에. 읽고 있는 중이었다 손. 오케이. 자, 그래도 보통 절반 이상까지 읽었다겠다, 그렇죠? 절반 이상까지 읽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떠올려 볼까요? 상황. 자, 인물 일단 누구 나옵니까? 황씨 나옵니다. 맞죠? 황씨는 바빴대요. 필목 인내심이 나는 대로 손수 둘러매고 장돌뱅이로 나섰답니다. 혹시 장돌뱅이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장돌뱅이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잖아. 그쵸?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매 평일마다 열려있어, 안 열려있어? 열려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 시골 가면 시장이 평일에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고 혹시 압니까? 3일장, 5일장 이래가지고 그 정해진 날짜에만 열립니다. 맞죠? 그러면 그 장이 열리는 날을 장날이라고 하거든요. 아, 가는 날이 장날이네. 이런 말이 있잖아. 그게 이제 장이 열리는 날을 장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동네에 장날이 있을 거고 저 동네에 장날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제 장돌뱅이는 뭐냐면 장을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장돌뱅이라고 해요. 이 장돌뱅이는 주로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겠지. 맞죠? 자, 장돌뱅이로 나섰답니다. 대전, 광천, 홍성, 화성, 천란, 안포, 웅천 등등등 인근에 장이 서는 대로, 시장이 열리는 대로 매장치기를 했답니다. 그 무렵 판철은 그럭저럭 나가고도 남은 돈이 있게 되기도 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황씨가 장돌뱅이로 돌아다니면서 뭘 좀 남겼다? 돈 좀 남겼다는 거야. 맞죠? 자, 돈 좀 남았답니다. 그 조시로만 나갔더라면, 조시가 뭔데요? 요거는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거 고전 그 현대 소설 중에 옛날에 쓰인 현대 소설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그냥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컨디션 정도로 생각하면 돼. 조시, 컨디션, 상태, 알겠죠? 자, 그 상태로, 그럼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 장돌뱅이 하면서 돈 좀 계속 버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 컨디션대로 쭉 밀고 나갔더라면 시방은 지금은 흰목저처감에 살아볼 텐데 이게 무슨 말이야? 아, 내가 예전에 그 매장치기 하던 장돌뱅이로 매장치기 하던 그 상태로 계속 쭉 나아갔다면 내가 좀 먹고 살만하게 살아갔을 텐데 그 방정남 맞은 놈의 까시미룡, 이 까시미룡이 뭔데?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캐시미어죠, 캐시미어. 그걸 여기서 지금 까시미룡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캐시미어가 뭡니까, 여러분들? 옷감이죠, 옷감. 맞죠? 자, 방정 맞은 놈의 캐시미어. 방금 한 소리지만 소창직 직조 공장은 잘 돼 나갔었대요. 자, 여기까지 끊으면 황씨 입장에서 지금 그 방정 놈의 맞은 놈의 그 캐시미어. 자, 소창직 직조 공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직조가 뭡니까? 그 섬유 가공업이죠. 섬유 가공업. 뭐야? 옷 만드는 공장. 옷 만드는 공장. 직조 공장은 잘 나갔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황 씨가 뭐 했다는 거야? 장돌뱅이 하다가 공장 열어서 공장 운영했다 이 말입니다. 알죠? 자, 봉당에 들인 공장인 초협회 헛간마저 털어들여 가며 쏠락쏠락 재미가 들랑거렸대요. 재미가 들랑거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야, 공장 열었는데 재미 좀 봤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돈 좀 벌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돈이 좀 이제 막 들어왔다 나갔다 이랬다고. 맞죠? 오래지 않아서 선출이한테 빚으로 쓴 돈도 이 사람 뭐 도졌어 지금? 빚도 냈네 황씨가. 누구한테 빚 냈어? 선출이한테 빚 냈어. 자, 우리가 인물을 생각한다는 건 인물 간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황씨는 누구한테 빚진 거야? 선출이한테 빚진 거야. 맞죠? 그 빚으로 쓴 돈도 이자부터 본전까지 깨끗이 밑닦을 수 있으리라 싶은 판세로 되어 있던 거였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공장이 어떻게 되고 있었다?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맞죠? 조금만 더 하면 빚까지 다 갚을 기세로 나가고 있었다는 거야. 맞죠? 그리 돼가는 판에다가 대고 누가 그 사업이 기울어지리라고 이 사람 사업 어떻게 됐는데? 말아먹었네. 맞죠? 누가 그 사업이 기울어지리라고 생각해봤겠느냐 말이다. 뭐야? 기울어졌다는 거야. 맞죠? 이미 공장 망했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인근 읍내에 공업단지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더란 소문이 들어왔답니다. 측량을 끝냈다더라. 벌써 탱크같이 생긴 것들이 내를 메워 강을 메워서 가고 있었답니다. 공장이 두어 채 서고 이어 사람이 달린다는 기별이 잇따랐대요. 사람이 달린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인력이 부족한 거야. 자,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네에 공장 누구만 가지고 있었어? 나만 가지고 있었어. 이해되죠? 근데 이 동네에 뭐가 들어선답니까? 공업단지가 들어선답니다. 맞죠? 그래서 그 공업단지에 공장이 하나 둘씩 지어진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동시에 무슨 소리도 들린대요? 사람이 잘린다는 얘기도 듣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에서 뭘 필요로 한다? 직원을 필요로 한다는 거야. 이 공업단지에서. 맞죠? 직공으로 부리던이잖아. 황씨가 부리던 직공이니까 황씨 공장 내 직원이겠지. 맞죠? 황씨 공장 내 직원으로 이 15명의 계집애들이 들고 일어섰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황씨 내 공장에 15명의 이제 그 공장 직원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들고 일어섰다고. 공임은 뭐야? 이 공업을 하는 임금이죠. 자, 그래서 공임을 배로 올려주던가 새로 선 공장으로 가게 놓아주든가 하라는 것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황씨에게 찾아온 위기가 바로 뭡니까? 주변에 공장단지가 들어서면서 황씨가 부려먹던 이 직원들이 들고 일어선 거야. 가가지고 우리한테 월급 2배로 주던가 아니면 우리 저기 새로운 공업단지 갈 테니까 우리 놓아주든가 둘 중에 하나 해달라는 거야. 맞죠? 자, 황씨 입장에서 15명의 직원이 한꺼번에 나가면 공장 운영되겠니? 안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공장으로 가게 놓아주든가 하라는 것입니다. 노임은 이제 이 노동을 통한 임금이죠. 월급을 2배로 인상해가며 버틸 만한 사업은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 버는 사업은 아니었다는 거죠. 또 노임을 배로 올린데도 직공들은 장래성, 희망성 따위가 전혀 없다면서 어디에 없다는 거야? 황씨네 공장에는
황씨네 공장에는 장래성이나 희망성 따위가 전혀 없다면서 무슨 핑계로든 빠져나갈 눈치를 보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뭐야? 벌써 마음 뜬 거야, 직원들은. 저기 새로운 공장 생겼다니까 다 거기로 가고 싶은 거야. 맞죠? 이틀 동안 쟁의도 벌였으나 속수무책이었대요. 그 계집애들 입에서 그만두겠다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미 들어갈 자리를 미리 마련해 놓은 뒤였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미 우리 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저기 저 공장이랑 이미 계약해놓고 우리 공장 나가겠다고 한 거야. 맞죠? 다 저기로 빼앗기는 것이 일손들을. 자, 새로 생긴 제가 공장과 전기기구 조립 공장은 첫 달 임금부터가 황씨네 초창직 공장의 2달치 품삯에 맞먹고 있었대요. 그 말은 뭐야? 월급이 2배라는 거야. 맞죠? 인건비의 앙등으로 치명상을 입을 줄은 더구나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이. 직공들이 장래의 희망성이 없다는 말에만 황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희망성? 미쳐도 곱게도 못 미치고. 자, 지식년들이 알 실을 때가 되어서 시집이나 가버리면 그만인데 시집 가서도 그러다가 서방 공대 할라는데 그러고 뭐든지 배워두면 기술이지 기술 어디 따로 있을까? 이 얘기 무슨 의미로 하는 건데 지금. 이제 황씨가 열받아가지고 우리 공장의 여직원들이 다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때는 또 옛날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씨 여자들이 다 시집가면 그만인 것들이 이씨 이러고 있는 거지. 맞죠? 자, 그렇게 하면서 맨날 뭐 했던 거야? 직원들한테 무심했던 거야. 그게 이제 탈이었다는 거지. 자, 그런데 그런 치명적인 상처가 미처 아물기도 전이었답니다. 황씨로서 정말 뜻하지 않은 팔매가 또 한 번 날아와서 그의 뒤통수를 갈겨버린 것이었대요. 결정타였답니다. 이 결정타가 무엇의 결정타인 거야? 사업 망하는데 결정타였다는 거야. 맞죠? 그건 자기네가 앉아서 손으로 일하고 있던 사이에 세상은 이제 뭐가 됐다는 거야? 기계를 만드는 세상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안 부리고 기계를 부리는 세상이 됐다는 거야. 근데 그걸 황씨는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모른 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점점 망해가는 거지. 카시미론의 물결이 쥐구멍 같은 벽촌에도 회오리쳐 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무엇이든 새로운 물건이 나왔을 때는 그 물자의 효용에 현혹되는 촌사람들의 안목은 무서운 것이었대요. 카시미론의 미록도 날로 그랬답니다. 어느덧 황씨네 기계들도 거미줄을 쓰는 날이 잦아졌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공장이 운영이 안 되는 때가 갈수록 잦아졌다는 거야. 맞죠? 젖먹이 어린애의 기저귀 감으로 밖에는 그 쓰임새가 없는 백소창이나 한 장 토막에 2서너 필 내는 정도의 어처구니 없는 사태로 급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저귀 만드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이 공장에서. 맞죠? 황씨는 문을 닫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보기도 했지만 돌이 없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문 닫았다는 얘기지. 맞죠? 자, 그래서 사업이 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 봅시다. 이거 안 읽고요. 중요한 부분 볼게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업 실패하고 나서 뭐 했습니까? 암소를 키워서 선출이에게 빚을 갚기로 합니다. 새로운 사업은 뭐야? 암소를 키우는 거야. 자, 황씨는 선출이와 함께 지극정성으로 암소를 키우고 그 암소가 송아지를 베게 됩니다. 자, 황씨 집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고사가 있던 날 황씨의 아내 고라댁은 무심코 술찌개미를 소염을 통해 놓아둡니다. 술찌개미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렇게 곡식 같은 걸로 술을 담그잖아, 그치? 그러면 이 곡식 액체가 있을 거고 그 술이 나온 액체가 있을 거고 그 남은 건더기랑 그 밑에 쌓여 있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걔네들 알코올 되게 독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소염을 옆에다가 뭘 갖다 놓은 거야? 이 술찌개미를 그 옆에다가 놔둔 거야. 무슨 사태가 벌어진 거야? 이 새끼를 베고 있던 암소가 뭘 먹어버린 거야? 그 술을 홀딱 다 먹어버린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맛본 암소는 광으로 들어가서 술독을 모두 비워버린답니다. 술 한 통을 다 먹어버린 거야, 막걸리를. 암소가. 고라떼기 눈을 뒤집어쓰면서 소란을 떠는 바람에 황씨가 뛰어나왔고 이어 선추리와 수송이, 박서방, 철우가 모순방에서 뛰쳐나왔대요.
외양간이 비워져 있는 걸 발견한 것도 양순이랍니다. 얼라 엄니 소 어디 갔디야? 소? 사람들은 광을 버리고 외양간 앞으로 몰려가서 법석거리기 시작했대요. 소가? 소요. 큰일 났네. 소 쥐기겠는디. 그들은 같은 순간에 각기 한마디씩 내뱉으며 대문 밖으로 내달았답니다. 자, 그들은 한결같이 도둑이 드러났기보다 술찌개미로 목을 죽인 수가 거나해지자 취한 거야. 소가 술대가 풍기는 광을 곁에 두고 더 참지를 못해서 고삐줄을 끊었는지. 그러니까 소를 끌고 있던 고삐가 묶어놓은 고삐가 있었는데 술 마시고 뭐 한 거야? 취해가지고 다 부수고 나간 거야. 맞죠? 풀었는지 하고 나와서 대가리와 뿔로 비벼서 광으로 들어가곤 술 한 독을 다 먹어치운 것으로 추측한 것이라는 거야. 고라떼 가늠으론 쌀 한 마를 담아서 걸으면 보통 막걸리 10마리 나왔대요. 이제 뭐 막걸리를 세는 단위인가 봐. 그게 지금 10마리 나왔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소는 줄잡아 막걸리 너말 가우치를 단숨에 먹어치운 셈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걸리 한 4통 먹었다는 거야. 소가. 선추리와 황씨는 눈이 뒤집혀 있었대요. 자, 이거 아니 간이 뒤집혔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소는 황씨네 밤마당에 가서 우물도랑 건너서 타작마당에서 주정하는 중이었답니다. 소가 지금 술 주정하고 있는 거야. 맞죠? 주정이 아니라 속에서 난 불을 끄는 꼴이었대요. 어떻게 하고 있는데 펄펄 뛰다가 뒹굴고 막 소가 비칠거려서 일어났다가 대가리를 쳐갖고 엉덩춤이 한창인가 하면은 무릎을 꿇다가 모로나 잡혀져서 버둥대곤 했는데 사람들은 그저 한갓 장승이 따로 없었답니다. 그 말은 뭐야? 사람들은 다 그냥 앉아서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장승처럼. 선추리와 황씨가 뛰어들며 고삐를 잡으려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두 사람을 붙들고 늘어졌대요. 왜? 소가 이렇게 막 휘청거리다 부딪히면 사람 바로 죽습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소를 잡으려고 해도 아무도 못 만지게 막 사람들이 말리는 거야. 소는 계속 날뛰고 있고. 자, 얼마나 그랬나? 소리가 뭐 해버려? 탈진해버렸어. 황씨는 내 소 살리라고 울부짖기에도 지쳐서 두 다리를 뻗고 주저앉았고 선추리는 푸닥거리 끝난 뒤 떡 못 얻어먹은 사람 마냥 싱거운 얼굴에 허수아비 옷 벗겨 입힌 등신이 되어 있었답니다. 속으로 황씨가 생시 아닌 목류 중이기를 바랄 즈음 선추리는 차라리 사람 죽는 꼴을 봄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 잘 보세요. 선추리는 차라리 사람 죽는 꼴을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선추리가 사람 죽는 꼴을 보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 아니, 소 죽는 걸 보면서 사람 죽는 걸 보는 게 훨씬 더 낫겠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한 이유가 뭘까? 선추리 입장에서. 자신의 빚을. 그렇지. 저 소가 결국은 뭐야? 내 돈이나 마찬가지야. 맞죠? 저 소가 애를 베가지고 저 애를 낳는 게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는 빚인 거야. 근데 만약에 소가 죽어. 그러면 나는 빚 돌려받아? 못 돌려받아? 못 돌려받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선추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람 죽는 꼴이 보는 거 훨씬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 내 돈인데. 맞죠? 자, 그래서 집통에 좀 가져와라. 소 얼어 죽겠다 하는데 이 마지막까지 읽은 사람 소 결국 어떻게 돼요? 소 마지막에 결국 죽는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황씨의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야? 와장창창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황씨는 지금 2번 망한 거지. 이해되죠? 그럼 결국 선추리의 빚은 당장 갚을 수 있어? 없어? 없게 되겠지. 그래서 이 황씨가 몰락하는 이 과정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죠. 이해되죠? 자, 10분 쉬는 시간 가지고요. 다음 시간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참 미안합니다. 문학 숙제를요, 여러분들 지금 내줄게요. 나중에 하면 또 까먹을까봐. 자, 요거 암소 읽었던 거 있죠? 요거 우리 숙제입니다. 2월 오늘 7일이었나? 7일 내주는 숙제. 암소. 자, 다음 요 고전 시각.
고전 시간을요 이번에 여러분들 그 두 개를 합시다. 알겠죠? 두 개를 다 설명 듣고 해야 되니까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멘토 선생님한테 요거랑 다 들어야 된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초록이 세상을 덮는다. 요거랑. 자, 그 다음에 체니가 기황전설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두 개 다 숙제입니다. 이거 지금 숙제. 그죠? 초록이 세상을 덮는다. 그 다음에 볼까? 그 다음에 체니가 기황전설 이렇게 두 개가 숙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전 시간 요거 두 개밖에 없어. 얘는 현대시고 얘는 고전 수필이라 좀 쉽거든요. 그래서 얘네 두 개 숙제 이렇게. 그러면 문학에서 지문이 4개가 숙제입니다. 알겠죠? 이 4개를 여러분들 그 저기 멘토 시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멘토 시간 때 하고 멘토 시간 다 못하면은 숙제를 하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